거대한 제국은요, 보통 몸집이 커질수록 더 강해지죠. 하지만 때로는 바로 그 중심이 더 빠르게 흔들리기 시작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던져볼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옆에서 스페이스X랑 xAI가 정말 무섭게 치고 올라오고 있는데 과연 머스크 제국의 절대 중심이었던 테슬라, 그 자리가 정말 괜찮은 걸까요? 자, 먼저 지금 상황부터 한번 보죠. 정말 오랫동안 시장은 머스크 제국을 딱 하나의 이름으로만 생각했어요. 뭐였을까요? 네, 바로 테슬라였죠. 맞습니다. 투자자들한테 테슬라 주식은 그냥 자동차 회사 주식이 아니었던 거예요. 전기차, 완전 자율주행, 심지어 에너지의 미래까지. 일론 머스크가 꿈꾸는 그 모든 미래에 투자할 수 있는 유일한 창구였던 셈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구도가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마치 태양계처럼 말이죠. 테슬라라는 태양 옆에 스페이스X, xAI라는 아주 강력한 행성들이 새로 떠오른 겁니다. 이건 테슬라가 약해졌다기보다 머스크의 세계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커졌다는 뜻이죠. 이 제국의 지도를 바꾼 첫 번째 주인공, 바로 스페이스X입니다. 더 이상 화성 갈 거야 하는 막연한 꿈이 아니라 진짜로 돈을 벌어들이는 강력한 현실이 됐습니다. 아니, 생각해보세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스페이스X 하면 다들 머스크의 화성 가는 꿈, 이 정도로만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요? 전 세계 하늘에 위성을 띄워서 통신망을 깔아주는, 눈앞에서 돈을 버는 거대한 기간 산업체가 됐습니다. 숫자를 보면 이게 더 확실해집니다. 2025년 예상 매출이 우리 돈으로 20조 원이 넘을 거라고 해요. 근데 진짜 놀라운 건 이 돈의 대부분이 바로 위성 인터넷 서비스 스타링크에서 나온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900만이라는 숫자가 핵심입니다. 자, 자동차는 한번 팔면 그걸로 끝이잖아요? 근데 이건 뭐랑 같냐면 우리가 매달 내는 휴대폰 요금 같은 거예요. 매달 꼬박꼬박 안정적으로 돈이 들어온다는 뜻입니다. 시장은 이런 걸 정말 좋아하거든요. 자, 그럼 다시 테슬라로 돌아와 볼까요? 스페이스X가 이렇게 현실의 숫자를 딱딱 보여주는 동안 테슬라는 오히려 그 거대한 미래 비전이 현재 사업의 발목을 잡는 듯한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걸 보시면 바로 감이 오실 텐데요. 핵심인 자동차 사업 성장세가 예전 같지가 않아요. 분석가들은 올해 차량 인도량 증가율 전망을 거의 반토막 내버렸고, 심지어 어떤 곳에서는 3년 연속 부진할 수도 있다는 걱정까지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투자자들 생각이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뭐랄까, 테슬라는 아직도 미래의 꿈이라는 멋진 설계도를 팔고 있는데 스페이스X는 현재의 실적이라는 단단한 벽돌로 이미 집을 짓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주는 거죠. 결국은요, 이 제국의 구조 자체가 바뀌고 있는 겁니다. 예전엔 테슬라라는 황제가 모든 걸 다스리는 단일 왕국이었다면 이제는 강력한 세 개의 축이 힘을 합친 연방국가처럼 변하고 있는 거죠. 예전에는 인공지능이든 로봇이든 에너지든 머스크가 하는 모든 미래 이야기가 오직 테슬라라는 창문을 통해서만 보였거든요. 그래서 그 기대감이 다 테슬라 주가에 쏠렸죠. 하지만 이제는 그 이야기들이 각자 제 주인을 찾아서 흩어지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새로운 3개의 기둥 구조를 보세요. 각 회사가 아주 뚜렷하고 강력한 자기 역할을 갖게 된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더 이상 테슬라 혼자서 제국의 모든 기대와 비전을 짊어질 필요가 없어졌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이 테슬라와 스페이스X가 돈을 버는 방식이 근본적으로 어떻게 다른지 제가 아주 쉬운 비유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이것만 딱 이해하시면 오늘 내용의 핵심은 다 가져가시는 겁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테슬라는 엄청난 대박을 노리는 영화 제작사와 같고요. 스페이스X는 안정적으로 요금을 걷는 통신사와 비슷합니다. 테슬라는요, 딱 영화 제작사 같아요. 완전 자율주행이나 사람처럼 생긴 로봇처럼 한번 터지면 세상을 바꿀 초대박 블록버스터의 모든 걸 겁니다. 물론 대박이 나면 정말 천문학적인 돈을 벌겠지만 그 영화가 망할 수도 있다는 위험을 항상 안고 가야 하죠. 반면에 스페이스X는 통신사랑 똑같습니다. 처음에는 전국에 기지국 설치하듯이 우주의 위성을 쫙 까느라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죠. 하지만 일단 그 통신망이 완성되고 나면요. 수백만 명의 가입자들한테서 매달 휴대폰 요금 받듯이 따박따박 안정적인 돈이 들어옵니다. 훨씬 예측하기가 쉽죠.
그렇다면 이런 변화 속에서 투자자들은 이제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여기서부턴 우리의 질문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지금까지 사람들은 계속 테슬라 끝났냐 아니냐 여기에만 매달려 있었어요. 하지만 이건 머스크 제국 전체가 어떻게 진화하고 있는지 그 더 큰 그림을 놓치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질문을 이렇게 바꿔야 합니다. 이 새롭게 짜인 제국 안에서 테슬라의 새로운 역할은 과연 뭘까? 어쩌면 유일한 황제 자리에서는 내려왔지만 제국을 대표하는 가장 중요한 수도의 역할을 맡게 된 건 아닐까요? 그리고 이건 테슬라에게 오히려 기회일 수 있습니다. 그동안 혼자서 짊어져야 했던 제국 전체의 그 무거운 기대감을 이제 스페이스X나 XAI 같은 동생들과 나눠 들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서 오히려 거품을 좀 빼고 더 현실적인 가치로 평가받을 수 있게 된 거죠. 결국 오늘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중심이 흔들린다는 사실 자체보다 더 중요한 건 그 흔들림의 끝에 이 새로운 중심들이 과연 어디에 어떻게 자리를 잡게 될 것인가. 이것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 머스크 제국 전체의 미래가 달려있기 때문입니다.